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외식 창업 실무 캡스톤 디자인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10주차 수업이 진행되게 되었네요. 중간과제 중간 시험 대신 그 과제물 진행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소과제들도 진행되고 또 소과제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개인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 과제 또 이어서 하느라고 여러분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과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업 관련되는 공지들 몇 개 좀 미리 사전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수업 관련된 공지 몇 가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업 중간 평가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 많이 참여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드릴 건 있진 않았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수업이 캡스톤 디자인 외식 창업 실무 수업이라는 거 아시죠?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캡스톤 디자인. 이 캡스톤 디자인은 그 규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 수업이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룰들에 따라서 이제 좀 진행되는 수업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할 때는 여러 가지 좀 할 일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좀 이론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저희도 원래는 그 학교에서 저희가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실습 비슷하게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게 온라인 수업인데도 뭔가 과제가 조금 그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 우리가 전반기 이제 중간고사 전에는 온라인 수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소과제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과제가 많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특히 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중간고사를 이제 갑자기 이제 과제로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개인 과제 내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과제 하려니까 사실 쉽지가 않았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급하게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느끼시는 분들은 좀 아셨겠지만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저희 수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외식 창업 실무로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완성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수업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체 연계 과제와 또 창의 자유 과제로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특히 창의 자유 과제 분들은 좀 부담 없이 그 사업 계획서만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산업체 연계 과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하고 연결되는 수업이어서 조금 더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소과제를 이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과제를 계속 사실 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팀 과제였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팀 과제인데도 여러분들이 이 소과제가 좀 뭐 팀끼리 만나서 자꾸 이제 뭘 하는 것처럼 형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부담이 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만 어차피 이거를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또 할 때 한 번에 몇 번 모여가지고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고 학교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그냥 미리 하게끔 하는 소과제 형태로 진행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저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 소과제는 학교의 이제 규정이죠. 지금 온라인 수업을 이제 수업 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 대신 소과제를 반드시 내도록 돼 있는 게 학교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제가 조금 부담을 여러분들한테 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이제 요번 주부터도 이제 소과제가 계속 사실 나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수업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서 중간 이제 그 제출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소과제는 제가 중간 과제를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리도록 할 예정이어서, 뭐 이번 주는 이제 뭐 소과제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가 소과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팀플 과제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개인이 사업계획서 지금 내용들을 다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굉장히 크게 힘든 부분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산업체 연계과정과 창의 자유과제를 가지고 팀플 과정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산업체 연계과정을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에 나가는 친구들은 다 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팀 과제로 수행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개인이 느끼는 부담들을 줄이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팀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여러분 개인들의 어떤 기능들을 좀 잘, 서로가 장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을 통해서 이런 팀 과제를 하는 것들은 이 캡션 디자인 수업에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팀 과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아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으로 뭔가를 많이 해보고, 사실은 그 팀 과제 안에서 같이 성과도 내고 같이 뭔가 협동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지만, 또 갈등이 있거나 서로 이제 불편한 것들을 느끼면서 팀 과제를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팀 과제를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학교 졸업하고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 팀 과제를, 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서로가 좀 더 서로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자기가 자기 주장만을 피기보다는 서로가 협동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서로가 공동의 어떤 결과물들을 끝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저는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그 팀 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라는 거, 예,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그 중간 시험을 제가 잠깐 뭐 급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과제물로 대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좀 있으셨을 텐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단계로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이제 대면 시험을 학교에서는 이제 치르도록 방침이 바뀌었는데, 저희는 36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제가 온라인 시험을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럼 과제로 진행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시험 진행은 학교 규정대로 진행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제가 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말 시험은 반드시 학교에서 시험을 보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교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그 뭐 분반 시험을 보던 뭐 1, 2반으로 나눠서 시험을 1교시, 2교시로 인원을 반씩 나눠서 시험을 보던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제 급하게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되면서 저희가 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과제물로 대체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중간 점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날 때 중간 제출에 대한 내용들, 뭐 공지사항을 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외식 창업 실무 이 과정 안에서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외부 강사 수업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창업, 특히 외식 창업 실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외식 관련되는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너 셰프로서 셰프 생활도 되게 오래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일도 하고 계시지만, 그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락교신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리 강사로도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창업, 또 실제로 본인의 어떤 요리사로서의 길, 뭐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들 아마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으로 제한적으로 수업하는 과정 안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환경에 수업한다는 거 저도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여러분들이 같이 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의미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은 제가 줄여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습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상권 입지 상관없는 성공 사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아산 신정호 인근에 위치한 그 베이커리 카페인 우주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고요. 뭐 위치상으로 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큰 규모, 대규모의 어떤 그런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뭐 그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곡 호수의 정진원의 커피 볶는 집, 이게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이 정진원 그 사실 로스팅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런 그 호수 저수지죠, 저수지 이제에다가 그 로스터리 카페를 오픈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여기도 이제 베이커리 카페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제 커피를 전문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제 베이커리 기능의 매출, 그다음에 커피 매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카페이고, 여기에 이제 그런 뭐 성공 원인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습니다. 입지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건 분석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제 후보지별 점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후보지별 유동인구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설명들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요거는 이제 건물에 따라서, 내가 후보지로 정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 입지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을 목표로 하는 입지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해지면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가게에 입지가 없다 그러면, 근데 나는 이 상권에 반드시 이 근처에서 꼭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근처 입주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상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공인중개사분을 끊임없이 계속 이제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입지가 딱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제일 먼저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꽤 있고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아시죠? 양현석 사장 뭐 유명하죠, YG. 그 YG가 지금 현재 이제 들어서 있는 그 건물 그 자리가 그 양현석 사장이 부동산에 한 2년 정도? 예, 일주일에 뭐 한 며칠을 출퇴근을 했다 그래요. 2년 동안.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맨날 부동산 들려가지고 사장님하고 점심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요 근처에 어디 위치에 이제 그게 나오면 반드시 자기가 살 테니까 꼭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한 2년 만에 이제 그 자리가 나와서 이제 사무실 원래 지하실에서 이제 강남에 있는 지하실에서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잘 운영되면서 이렇게 홍대에 이제 특정한 위치를 본인이 딱 정하고 이 지역에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인중개사를 2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그 지금 현재 그 건물의 위치에 땅을 뭐 샀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떤 특별한 목표들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입지를 얻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없어졌지만 민들레 영토라는 그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 카페 있죠? 그 스터디 카페에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민들레 영토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도 처음에 신촌에서 1호점 낼 때 그 이제 옷가게 하고 있는 자리에 사장님을 6개월 동안 찾아가서 매달려가지고 그 자리를 본인이 이제 설득을 해서 6개월 동안 설득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본인 매장을 1호점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특별한 위치에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분석에 대해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을 뽑아낼 수 있다. 레스토랑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상권 분석,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을 분석해 가지고 내용도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건의 인구 분포를 통해서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이제 업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 분석을 해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게 가장 좀 쓰기 쉽고요.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그 이제 카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고 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여러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 정보를 좀 얻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상권 입지 성공 사례, 아마스빈 버블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또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주변 입지 이제 그 특정한 아마스빈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출점을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건 개인 창업할 때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서 학교, 특히 학원, 독서실, 아마스빈 버블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서 이제 이동을 하는 곳들, 그게 바로 이제 학원하고 독서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그런 특정한 상권에 들어가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죠. 그다음에 상권 조사 분석 사례, 이제 그 강남역에 이제 커피 전문점
뭐 강남 상권 분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현상 조사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상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경의 특성, 교통환경, 분포시설, 주변 경쟁 요소, 또 입지의 접근 용이성, 또 상권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사 내용들을 정한 다음에 분석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를 후보지 1, 후보지 2, 후보지 3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한 상권 현상 조사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입지 타당성 분석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강남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1후보지는 강남구, 2후보지는 내방역, 3후보지는 강남역 지하상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점포개설 초기 비용, 뭐 유동인구 유무, 배우 세대, 이제 주변 업종 구성, 뭐 동종업종, 경쟁업종 분석, 이제 주변 상권에 있는 뭐 소비자 성향, 상권 변화 여부, 종합 점수와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메뉴 전략, 우리가 컨셉, 또 우리의 고객 타겟 고객, 또 우리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메뉴들을 우리가 할 것인지 정해지고 또 그 메뉴에 따라서 메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뉴와 메뉴 전략 정도만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사업계획서안에 표현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메뉴를 개발하고 구성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수업을 통해서 많이 해봤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건 패스하고 저희가 이제 메뉴와 메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메뉴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하게 될 메뉴 구성 이런 것들을 한번 짜보고 이런 메뉴판 이제 메뉴판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업계획서안에 실는 것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햄버거 브랜드 이거는 이제 카페 브랜드의 이제 어떤 메뉴를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자, 또 뭐 커피 전문점, 또 뭐 타코스 전문점, 또 커피 하우스 이런 데들이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메뉴를 소개하는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제 사업 구상, 가상 창업의 어떤 사업 그 구성 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메뉴들이 이제 보여지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메뉴 전략을 매드프 관리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메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고객들을 우리가 유입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세트 메뉴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탈리안 그 전문 레스토랑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이제 메뉴 전략을 통해서 메뉴를 구성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이벤트성 프로모션, 할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수업이 있으면 이제 저도 여러분들 수업이 아마 메뉴 엔지니어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공부는 아마 좀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배우게 되면 이제 이런 상품 구성들을 이제 짜서 이제 세트 메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익성이 좋은 메뉴와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메뉴, 뭐 그 다음에 이제 재고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서 이제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3명이 오거나 4명이 오거나 뭐 가족들이 올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매드포 관리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기는 뭐 거의 이 50% 할인 안 받으면 약간 밥 먹기 좀 억울한 그런 매장이 지금은 돼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업체들 경쟁이 심해져서 지금은 거의 뭐 상시 50% 할인이라고 보면 되는 메뉴가 돼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뭐 와인 뭐 이런 것들과 섞어서 이제 특별한 혜택과 뭐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쿠폰 발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 행사를 이제 계속 고객들한테 알리면서 고객을 유도시키는 그런 메뉴 전략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그 카페들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
세트 메뉴를 많이 하죠. 특히 오전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커피 플러스 디저트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곳들도 있고 또 2인, 3인 어떤 그 세트 메뉴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그 친구하고 왔을 때 이제 뭐 디저트 하나와 음료 2개, 또 3명이 왔을 때 디저트 하나, 음료 3개,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쿠폰 같은 거 구매를 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특히 선물함이나 뭐 사인앤 오더나 이런 데 들어가서 미리 그 메뉴를 이제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이제 음료 2잔하고 케이크 한 잔에 조금 더 이제 한 20% 정도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쿠폰들과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뉴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가상 창업 안에서도 여러분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패키지 상품 같은 거 구성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잼을 판다 그러면 한 개 단품 팔 때하고 2개, 3개를 섞어 가지고 팔 때 가격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매출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개를 구매하는 고객보다는 2개, 3개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뉴 전략, 상품 전략을 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주차 수업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수업은 이제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